갑시다. 이어서. 자, 이번엔 4강 파트, 그러니까 156페이지 계속 보죠. 자, 어쨌든 아버지를 만났고 길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를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이거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아이들부터 보이지 않는을 물으십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애기들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 아니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로 갈 걸 그럼 뭐라고 하니? 뭔 소리예요? 왔으면 하룻밤 묵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는 어떤 서운함을 보이는 거네요. 인전 어머니 석권, 그러니까 어머니 아가 함께라는 뜻이죠.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고? 서울로? 아이고야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근데 어머니 소망은 뭐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는 조상님들 산수나 사랑보다는 손자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신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암시네요. 그쵸? 지금 창섭이가 어머니가 나왔는 셈이고 어머니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었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쭉 넘어왔었죠. 그쵸? 뭐야? 창섭이의 의견을 수긍하시는 쪽이었지. 그치? 나도 서울 가서 손주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쪽. 그치?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될 거라도 나중에 이상한데. 뭐예요? 암시 곡선입니다. 됐죠? 체크해 놓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인내 개월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이라는 말이겠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에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달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야옹방이 하나 나는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나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하고 3층은 살림집과 집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해서 쓰기에 좋고 각 층에 수도나 가스는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하다, 싸다. 염하기는 하지만 32,000원. 지금의 병원을 팔면 2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에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하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지. 자, 지금 누가 뭘 하고 있습니다. 창섭이 아버지를 뭐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네요. 근데 그 설득의 방식이 굉장히 앞부분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의사인 아들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죠. 냉정하게. 또 지금 창섭의 입장에서는 땅은 시골에 있는 땅은 돈을 얼마 못 벌지만 서울에 있는 건물은 돈을 번다라고 하면서 땅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지. 오케이? 뭐를 중시하는 거야? 실리성을 따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고 있는 거야. 자, 냉정하고 실리적 이익을 따지는 게 무슨 사회의 특징이거든? 현대 근대 사회. 그렇지? 맞지? 그럼 봐봐. 뭐랑 연결되는 거야? 지금 창섭의 이 이야기들은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된 이 이야기들은 나무다리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치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 감 잡히지? 그런데 우리는 또 답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말하자고. 아버지는 뭐를 중시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이시지. 그럼 충돌이 날 수밖에.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는 아들이 하는 얘기를 잠잠히 들으신 거야.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는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죠. 그리고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생각을 해보시겠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무조건 아들만이라고 무조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이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당신 너의 말을 한번 생각해보겠다 라고 하실 거야. 학원은 다시 개울가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 다 올리고 나서야 다시 점심상을 와서 받으셨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점심을 자시면서 자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 자신다라고 표현하죠.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아니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함은 한 10명 정도 오케이?
연합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한 10대명만 있어도 한 12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들어올리던 돌인데 이거는 뭐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 동안 그걸 못 놓고 있어. 요즘 애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 이건 다 기계로 돌리고 해버리니까 그렇죠? 아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꽂히시나요? 봐봐 창섭이는 무슨 주의라고? 실내주의라니까 합리주의고 근대적이라고요. 나무다리로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게 필요하죠? 아니 커피숍 가면 일회용 컵에 다 주는데 왜 굳이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비슷한 거겠지.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하다든? 너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는 생각 안 나니? 시체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 시신 아니고요. 요즘에라는 뜻이야. 요즘의. 시체는 요즘 스타일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요즘 스타일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을 끼고 나서 그러니까 천자문 이렇게 교육용 책이지 그치? 옛날에는 천자문 한자 공부했으니까 야 니들도 마법 천자문 했니? 그 세대이 맞지 니들도. 아무튼 마법 천자문 그 다리로 글을 읽으러 다녔어.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나는 서울 갈 생각 없다.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돌다리를 창섭은 그치? 나무 다리보다 불편한 걸 왜 굳이 돈 들여가면서 힘들여가면서 오케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나무 다리보다 못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때? 나무 다리보다 훌륭하게 돌다리야. 왜?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마을에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여기서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니까?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나무가지를 중시하는 게 뭐라고요? 근대적 가치관이라고요.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이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나 안 가 라고 말씀하신 거야. 참고로 지금 요 얘기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핵심 정리 2번에 땅을 둘러싼 아버지와 청섭의 갈등이라는 표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표 하나 빡 쳐주세요. 중요해 보이죠? 자 이런 말 하십니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난 땅을 사랑해.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렇게 놓으신 거를 내 눈으로 본받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만들어내신 갖고 놓으신 돈이야. 놈들이야. 돈 있다가도 어디가 느르지 놈 같은 게 있다고 독시장 같은 독시장밥 같은 걸 사. 응? 뭔 소리예요? 느르지 놈이 무슨 뜻이라고? 그냥 기름진 놈. 독시장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늪 위에 있는 밭이야. 얘들아 늪이야 늪. 쟤도 잘하겠니? 아니겠지? 자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공들여 놓고 힘들여 놓는 이런 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느르지돈 2개 선 늑띠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셨고 저 사랑화장의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야.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하는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단다. 땅이라는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이거 밑줄 쳐놔야겠지?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쓸 수 있느냐. 비판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걸 일시이해. 한순간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땅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다.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딘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모으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통했을 때 이자를 말하는 거겠지.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면서 이자를 받는 것. 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헌신적 버리듯 다 쓸데없이 하다고 생각하면서 버리듯 다 내 눈에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자 그러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괴이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 땅을 뭘로 여기는 사람들? 이해 타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그치? 땅을 이해 타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땅이 어떻게 그런 거야? 땅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터전이야. 우리의 모두의 근본이라고. 그걸 어떻게 팔아? 점점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내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도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되는 거야 임마. 너는 자고로 옛날부터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내가 잘나서 너를 의대하는 게 아니라고. 너도 이 땅의 힘으로 인해서 땅의 산출물로 인해서 너도 의사 노릇을 하게 된 건데 그 땅을 팔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참고로 그래서 아까 그 2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쳐져 있는데 체크해 주시고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6강 가보자.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들려기지. 땅처럼 인과 응보할 때 그거야. 응과 과.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야?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는 많아. 그렇지?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눈이 올지 모르거든. 근데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야. 응거가 분명한 거지 지금 이건.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회지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소출은 팔아다가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 같은 거는 도시에서 쓰고 땅 갖고는 낸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이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자면 후레자식 같은 놈이야. 이게 욕설까지 나오고 있죠. 참고로 이런 걸 버리고 우리가 비속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비속어는 등장하면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역시 행동감과 현장감이지. 그치?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응? 배가 붙은 땅이 얼마나 많을 테야. 해마다 자꾸 작물만 심어서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니 아나? 걸어간 걸 제대로 넣었나? 정 급하게 돼서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너희 신의 요즘 배운 의사들 그러니까 한의사 말고 한의사에 만들어서 신이라고 표현한 거네. 신인들이 주사침 놓듯이 애꿎이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비료 합성 비료. 그렇게 땅을 홀대를 하고는 이제 죽어서 사람이 땅에 묻어서 어디를 가려고.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 법인데 땅은 그렇게 막대해놓고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 땅은 일부고 가끔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보답과 가치를 준다라는 얘기네요.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됐죠? 아버지가 이만큼이나 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실제로 확인한 거야. 그 전에 창섭이 무슨 꿈을 갖고 왔어? 자,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오케이? 저만 믿고 가봐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심하셨던 아주 크셨던 거지. 손만 부렸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어요.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잖아, 그렇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정규에서 용납되지 않는 거, 그렇지?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야? 땅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이단적인 계약이 통화실이 용납될 리 만무했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상을 치우고 나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이 아닌 줄도 안다. 너 내 아들이고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는 못 써. 의술이라는 건 예로부터 인술, 그렇지? 어질 인자잖아, 그렇죠? 어짐을 베푸는 거야. 매사를 순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됐죠? 충분하게 모여서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확장하는 거지. 지금 확장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일단 확장부터 하고 보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마치 우리 은퇴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치킨 가게를 하잖아, 그렇지? 치킨집을 열면 다들 우리 치킨을 먹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 우리 치킨집 하나가 제대로 그 자리를 잡고 주변에 인기를 끌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니들 그거 알아?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예전에 지금처럼 1인 1닭기 굉장히 비싸지게 된 계기 중에 교촌치킨도 그 스타트점에 있잖아. 그 교촌치킨 간장치킨 있지. 그게 막 유행을 하면서 그 닭 한 마리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서 지금 닭 한 마리 그 1인 세트 뭐 간장치킨 얼마 정도 하냐? 선생님도 물론 계산은 하지만 신경을 안 써서 와이프가 시키거든. 2만원. 그러니까 10,000원대 후반에서 20,000원대 초반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들으면 깜짝 놀랄걸? 시장표 통닭 있잖아. 요즘 말하는 닭 한 마리 그런 거. 왜 그 과자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 과자에 나오는 봉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다 담아주는데 닭 한 마리는 2원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사촌 형네 집에 부척동에 사촌 형네 집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놀러 가면
이제 점심 때 큰어머니가 이제 그 통닭 한 마리를 사다 주셨어. 한 마리만 사오셨어. 참고로 고등학생 둘,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야. 남자애 넷이야. 통닭 한 마리로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요즘 계산을 해봐. 요즘 그 간장치킨 한 마리 시키면 아마 개눈감치도 사라질걸? 근데 옛날에는 그게 남았어. 그 한 마리가 남았다고. 얼마게 한 마리? 나 지금 그 돈 기억나. 5,000원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물가도 물가지만 많이 비싸진 거예요. 사람들이 부드러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어린 닭을 잡게 되고. 니들 그거 알지? 닭 한 마리가 그냥 자연 상태로 냅두면 몇 년 사는 줄 알아? 닭을 자연 상태로 냅두면 자연사 할 때까지 냅두면 몇 년 살게? 20년? 27년 산대요. 27년이 평균 수명이래요. 걔보다 오래 살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6개월 연계라고 잡아먹고 그러는 거야. 요즘 사람으로 치자면 한 살 되자마자 잡아먹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약간 끔찍하지, 그지? 그럼 살이 여덟 테니까 생각해봐. 그치? 그런 거니까. 그래요. 사람이 닭을 잡아먹는 거는 뭐 순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시대의 여적을 뒤져봐도 닭뼈가 그렇게 많이 나오대요. 닭은 우리의 친구였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닭 한 마리를 먹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있을 수 있었고 큰 돈이 안 들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닭 한 마리 먹기도 이렇게 힘들고 빡세졌죠. 자 잠깐만, 나 또 까먹었어. 나 뭐하다 그렇게 됐지? 왜 닭 얘기를 또 한 거지? 인술? 자 아무튼간에 뭐하다 이렇게 된 거야 또. 그 영상도 돌려보면 알겠지 뭐. 에이 젠장. 자 아무튼간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딴 얘기로 빠지다 보면 흥분 상태가 돼서 자꾸 딴 얘기를 잊어먹어요. 시작팀이 뭐였을까? 얘들 기억 안 나냐? 야, 뭐 하다가 생각을 해봐요. 뭐? 2단 2단? 그거 얘기하는 2단에서 닭이 넘은 거야? 다시 가진 거였어? 아닌 거 같은데? 2단 얘기하다 닭 넘어갔던 거 내가? 아니 선생님도 분명히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닭 얘기를 시작한 거였겠지. 근데 그 근본이 생각이 안 나 지금.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매살 때문에 순살이 생각나서 그랬나 내가? 알 수가 없네. 그래요. 닭 한 마리. 그래요. 이따 생각날 것 같아. 자 일단 수업해보자. 그래서 점점점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야 모든 것들 들면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어떤 내용이지? 욕심내지 마라. 아무튼간에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탄하진 않겠다. 한탄 안 한다. 네가 이제 벌어먹고 사는 기술이 농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아버지는 창섭이가 어렸을 때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죠? 농고를 고농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었죠. 고농을 가기를 추천하셨지만 우리 창섭이는 청옥의 주부 때문에 의전을 갔습니다. 탄하지 않겠어.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기억났어. 모든 일은 순리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닭 한 마리가 너무 비싸고 힘들다. 그러다가 이랬던 거잖아. 기억났어요. 그랬군.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자, 돌아갑시다. 자, 탄하지 않아. 넌 발전할 거야.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모리지배 무슨 뜻이라고요? 모리배라고 하잖아. 나쁜 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들의 악업, 나쁜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인술이고 내가 어떻게 거기다 결정을 하겠니? 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다만 3살의 집안에서 공들여 이렇게 놓은 이 전장, 이 밭과 논 같은 것들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욱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없을 수는 없다,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니까. 이렇게 우리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다뤄온 우리 땅을 이렇게 누구한테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단순히 돈 얘기를 떠나서요. 되셨죠? 자, 그래서 오른쪽 옆에 보세요. 그 3번에 아버지 심정 나왔잖아. 아버지는 두 가지 심정이 들 거야. 첫 번째 언짢으셔. 왜? 땅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만 해도 땅이라고 하는 건 냉정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돈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나의 설득의 이유로 삼았지. 만약에 창섭이 조금만 더 차라리 냉정해서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면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안 될 거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야겠지. 아버지의 나이를 얘기하고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뭐 잠시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몇 년 이내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버지도 수긍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섭이는 너무 근대적 가치관을 내세웠어. 그치? 안 먹힐 거야. 그래서 이게 언짢으셨을 거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완벽하게 의사로서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한 거랑 똑같은 것이니, 원래 그전에도 그랬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이 제 입장. 아버지는 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 아직 나는 이해를 못한 거야? 야,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그럼 뭔 소리야? 창섭이가 아버지 저도 돈 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니까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야,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둘 거야? 너도 이제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가지고 지주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땅이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이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오케이?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거야. 내가 죽을 때쯤이 되면 팔아버릴 거야. 돈을 팔 줄 아니? 아니야. 사람한테 팔 거야. 건너 용문이는 우리 누르진 돈 같은 거 한 회만 묻혀보고 죽어도 농꾼으로 태어난 걸 하나지 않겠다고 했어. 오케이?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고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왔더라도 집을 팔아서 살려고 덤빌 거야.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땅님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오케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나의 밭을 읽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거기서 지주노를 타겠다고 너한테 주겠다고 안 된다고 다 팔 거라고. 그리고 돈에 파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팔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 아주 많이 난 김에 내가 유언까지 하마.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태우고 그 땅 수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나가게 할 테니 너도 그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됐냐? 그 사람들을 팔 거야. 하지만 그 판 대금은 당장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출에 의해서 갚아지게 될 거다. 됐죠?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문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네 모마는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오케이? 너희 어머니의 소원은 뭔데? 서울 가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나가있다면 내가 먼저 오히려 묻을 거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렇게 데려가. 난 샘마을에서 이렇게 야인, 들판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히는 걸 흡족히 여긴다. 됐죠? 나는 땅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고 긍정한다. 그렇게 살기 희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됐죠?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만으로서는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을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나의 평생의 신념은 바로 그거야. 땅에 대한 사랑이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망했어요. 이거 웃을 리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치?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니?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르신인 걸 오늘은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자, 창섭이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설득당했어요. 설득당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라고 하는 건 근대적이고 실리적인 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했어.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지만 차라리 당연하게 되었고 왜? 나는 나를 생각했던 거거든.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치?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됐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랑 거리감을 두고 살았던 것일까. 이런 새로운 세상 깨달으면서 뭔가 짜르르 했다는 얘기겠죠? 자, 오른쪽에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3번 동그라미 보세요. 인물들의 심리. 자, 심리 중요합니다. 그쵸? 자, 먼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왔네. 아버지는 두 가지 이율적 심리가 있다고 썼지. 그치? 한편으로는 언짢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미안하고. 창섭이는 어땠어? 아버지의 신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듣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참고로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장면에서 창섭이가 단순히 나는 아들이니까 말을 안 한 거야? 아니야, 아버지 말이 맞기 때문에 못한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음?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유구무원이라고 부르잖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틀린 말이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구무원의 상태로서 아버지를 인정했고 차이를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거리감도 느낀 거야.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거절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가자.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전용차를 타러 가버렸다. 결국 또 아버지가 고쳐놓은 그 돌다리를 건너잖아.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설렌다.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거 씁쓸한 거야. 그치? 조심하자. 설레는 게 기쁜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아버지는 종일 게으르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찜찜하지. 아버지가 얼마나 살아겠다고 우리 아들 토론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주셨잖아.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촌의 시가 다 생각이 났어.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는데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물은 것은 새끼부터 먹여 들렸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수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했고 뭐야 비슷한 자기랑 좀 신상 비슷한 거지? 창섭의 아버지와 창섭의 관계를 제비 부부 어머니까지 포함해야겠지? 어머니까지 포함 부부와 아들 내외 자 창섭이나 아니 아들 내외라고 했구나 면 새끼 내외이라고 그러지 새끼들 자 창섭이로 대표되는 새끼들이 뭐 했어요? 떠나갔죠. 그로 인해서 제비 부부는 뭘 느껴? 쓸쓸함을 느끼는데 그 쓸쓸함은 실은 누구의 쓸쓸함이? 당연히 어머니 쓸쓸함이지, 그치? 서로 연결되는 비유적 관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습니다. 나 역시 내 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치? 너희는 어두운 천장을 향해 헛순 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그렇지? 누구보다도 먼저. 땅에 대한 애착이죠.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어. 첫 골, 처음으로 꺾이는 지점으로 가운데 골, 끝골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묘사들이 우쭐우쭐 춤을 추며 빠져내려갔어. 이거 의인법이죠? 그쵸? 지금 요 의인법은 왜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거야? 땅과 이 토지를 살아가는 창섭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상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겠지. 그치? 가운데 짱으로가 쾅 불러봤어. 발바닥만 할 피부는 끄떡이 쓸 리 없지. 단단한 돌이니까.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조씨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어. 나중에는 다시 이가저리 물을 한 문이 물어 마시며 일어섰고 속에 거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했지.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들어와서 물구멍이 좁아졌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공골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이겠지. 됐지? 애시당초 얘가 스스로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누적될 거 아닐까?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의 간들 묻어칠 수 없는 게 바로 이 돌이야. 됐어? 내가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거지, 돌다리를.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야.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는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됐죠? 사람의 세상살이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거. 정성을 다해.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말이죠. 정성을 다해 땅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천리 하늘의 이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문이 마무리됐네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지문의 내용을 일단 다 쭉 살펴봤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한 건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었지, 그치? 창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다리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대상을 통해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그만큼 근대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어떤 전통적 가치관 그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작품의 핵심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됐죠?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 오른쪽에 침 정리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해 보이죠? 그죠? 1번을 보시면 새끼제비와 어버이 제비, 창섭과 아버지. 그래서
이 시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청섭의 아버지의 어떤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라는 말 쓰셔주시면 좋겠고요. 네. 되셨죠? 자, 앞으로 살짝 잠깐만 기다려. 대기. 패스해도 되겠다. 자, 그럼 뒤에 있는 학습활동으로 넘어갑시다. 학습활동 보고 마무리할게요. 국어 힘 키우기라고 되어 있죠? 땀. 자, 1번. 이 소설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그 소설이 나오면 학습활동 문제 1번은 항상 이런 식이야. 내용 파악하기 문제, 그치? 근데 참고로 이 작품은 어떤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어?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순행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갔어. 고향에 온 날 오전에 오는 길에서 고도묘지를 보고 있었고 샘마을에서 아버지를 만났지.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눴었고 오후에는 각자 자기의 세계로 돌아갔고 다음날에 돌다리에서 아버지가 양치를 하시면서 마지막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 전체 중에 구조가 끝났지. 2번 등장인물 정리. 아버지는 농부고 시골 살아. 창섭은 의사고 서울 사는 친구야. 중요한 건 성격이지. 아버지 성격은 뭔데? 키워드 잡자. 근검. 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세태 비판. 지금 이 단어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단어를 써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두 번째, 창섭 라인 볼까요? 냉정, 논리적, 이익의 수단. 그치? 이런 단어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것만 잡으셔도 문제 없지? 우리 방금 봤던 거라. 3번 가봅시다. 주요 갈등이 뭔가요? 1번, 나무다리, 돌다리. 이 얘기 안 하면 이 작품 제대로 못 읽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오케이? 그래서 나무다리는 쉽고 불안정한 근대적 사고를, 돌다리는 어렵고 안정적인 역사가 담긴 전통적 사고와 가치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예쁘게 정리되어 있죠? 별표도 꼭 쳐놓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창섭이랑 아버지가 갈등하는 목적 이유가 뭔데? 창섭이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둘은 갈등하고 있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갈등이 어떻게 다른가? 아버지는 땅의 본래적 가치인 정통적 가치관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창섭이는 땅의 금전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4번은 패스합니다. 그건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네. 얘들아,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무조건 훌륭한 거야?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그럼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무조건 세련되고 훌륭한 걸까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적절한 조율이 난 중요하다고 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세상살이의 방법이 그래. 답을 정해놓지 않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이제 나쁘게 말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 정하지를 못해. 근데 중도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한 걸 하면 선생님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쭉 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가치관이 설계 될 거고 각자의 어떤 세상살이 방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진짜 좋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책 많이 좀 읽어. 책 좀 많이 읽어. 그냥 공부하는 책 말고 그냥 책 좀 많이 읽어라. 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고3까지는 쉽지 않을 거야. 고3 때까지는 당장 읽어야 되는 교과서만으로도 벅찰 수는 있을 거거든.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와중에서도 독후감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수행평가도 할 것이고 하잖아 니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강제로라도 읽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 어떤 레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핵심은 이거야. 너희들 이제 사회 나가잖아. 대학생이 되고 연애도 하고 썸도 타고 실연의 아픔도 겪고 안 겪으셔도 돼요. 첫사랑이나 꼬리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간에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몇 권 읽자. 난 말도 안 되는 기준도 말하는 거 아니야. 1년에 몇 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갑자기 땡길 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책이랑 멀리 사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그래요. 자, 4번 문제 넘어갑시다. 이 소설의 배경 얘기. 지금 봐봐. 문제 구조를 봐봐. 2번 문제가 인물 문제였지. 맞니? 3번 문제가 갈등 문제였지. 4번 문제 배경인 거 보여? 5번 문제 뭐예요? 서술자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배경은 어떻습니까? 자, 보기를 좀 읽어볼게요.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 올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급속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동시에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거를 버려버리고 새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자, 그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작품에서 생활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다? 태섭이처럼, 아니 태섭이란다. 태섭이 누구야? 창섭이처럼 전통적 가치관을 버리고 계속 계산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작품을 쓴 의도는 뭔데? 예시다 밑줄 치기 시작해볼까? 이거 그냥 다 치면 돼. 다 치면 돼. 치면서 읽어. 작가는 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통해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이 작품을 썼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서술자만 보고 가자. 이 작품은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다 보여줄 수 있었지. 근데 참고로 이 5번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집에 나올 거야. 서술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바뀔 거야. 예를 들어 예시답 바로 가볼래 오른쪽에? 아니요, 아버지가 훌륭한 어른인걸 훌륭하신 인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보여? 오케이? 이렇게 되면 몇 인칭으로 바꿔버린 거야? 1인칭으로 바꿔버린 거지. 확인되시죠? 그러면 어떤 특징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겠니? 자, 답으로 갈게 얘들아. 답으로 갈게. 다음 페이지 넘겨봐. 168페이지 왼쪽 위에 서술자를 바꾸기 전과의 차이라는 말 보이니? 별표 딱 쳐놔. 이거 시험에 잘 나옴. 등장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 몇 인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1인칭이잖아. 인물의 입장에서 자 밑줄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이건 당연히 장점이야. 야 3인칭일 때보다 1인칭일 때 나의 심리를 내가 말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건 사실이지만 대신에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다른 인물의 심리는 뭐 하는 거죠? 유추하거나 짐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건 한계가 되는 거야. 됐어? 3인칭이 1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장점은 뭐라고? 주인공의 심리나 나의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 단점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심리를 보기 어려워. 그럼 얘들아 거꾸로 뒤집어봐.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꿨을 때 장점은? 그럼 방금 얘기를 뒤집으면 돼.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내면 심리를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한 인물의 깊이 있는 내면을 드러내볼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 됐지? 그 두 개의 관계를 보시면 돼. 그래서 밑에 봐봐.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해 들은 것을 처리해야만 하는 즉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참고로 옆에 밑에 써놔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것. 이렇게 써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것. 그 반대의 경우라는 건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되셨죠? 방금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국어 힘 키우기 5번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자, 한쪽 정리 접어놓으시고 내신 예상 문제 풀어오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기계라고 하는 갈래 작품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마저 하고 혹시 그 사이에 진도를 혹시 더 나갔다면 그걸 마저 할 거고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과제집 어떻게 풀어오는지 말씀드렸죠? 그 과제까지 해오는 걸 목표로 해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살펴 들어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아유 번개인데? 제가